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영상 댓글이나 개인톡으로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들,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만 골라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총 6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되는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선 사람들이 쿠팡을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쿠팡만의 장점이 빠른 배송이잖아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당장 필요한 것들, 빠르게 받아서 사용하고 싶은 상품들, 생활용품이나 계절 상품들이 쿠팡에서는 성과를 내기 좋은 카테고리고, 요새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으니까 겨울 시즌 상품도 잘 나가고요. 그리고 양말이나 팬티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상품들이고, 그리고 패션 쪽에서는 베이직한 기본템은 괜찮은데 너무 패셔너블한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작업 바지 같은 건 디자인 요소가 많이 없으니까 이런 건 쿠팡에서 잘 팔리는 품목이고, 청바지나 맨투맨이나 이런 거는 완전 패션 쪽 아이템이라서 쿠팡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재구매가 많이 발생하는 품목들은 예를 들면 키친타올이나 욕실용품, 식품들, 비닐팩, 칫솔 이런 것들이 계속 사용하면서 떨어지면 또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구매가 많이 나오는 품목들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셀러 입장에서는 부피가 작고 단가가 낮은 상품들이 유리합니다. 우선 초보자나 직원이 없는 개인 셀러들이 대부분일 텐데, 부피가 크면 일단 물류비가 많이 나와요.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들어올 때 들어오는 물류비는 무게가 아니라 부피로 운송비를 계산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중국 위안화 가격에다가 곱하기 300이나 280 정도를 해주면 내 사무실까지 도착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이 대략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뭐 캐리어나 의자나 이런 소형 가구들, 부피가 큰 것들, 이런 것들은 압축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물류비가 곱하기 300 이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쿠팡에서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업체들은 전문적으로 그런 상품들을 수입하는 거라서 물량도 많고 물류 체계가 이미 최적화된 상태에서 계속 수입하는 거라서 개인 셀러가 부피가 큰 상품을 취급하게 되면 사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너무 비싸버리면 아직은 사업 자금이 많지 않은 상태이실 테니까 상품을 조금만 수입해도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가격으로 상품 한 개가 40위안 정도 되는 상품을 판매한다고 봤을 때 대략 1000개 정도만 수입을 해도 상품 원가나 수입 비용, 관부가세 이런 거 다 합치면 대략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서 초보자들한테는 꽤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들한테는 아직 사업 자금이 많지 않은 상태니까 부피가 작고 단가도 낮은 상품을 판매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처음 상품 하나를 소싱을 해서 이걸 팔아보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으면 한 300개 정도만 가져오는 걸 추천드려요. 300개 정도는 하루에 10개씩 팔렸을 때도 한 달 정도면 다 팔리는 수량이거든요. 상품 원가나 수입비용, 관부가세 다 합쳐도 한 개당 원가가 예를 들면 7위안 정도 된다고 했을 때 한 총 들어가는 비용이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면 상품 하나 수입하는데 모든 비용이 이 정도면 되거든요. 비용 자체도 크게 부담이 없고 소싱부터 수입, 상품 등록, 판매까지 한 사이클을 돌려보는데 가장 안정적인 수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300개 정도 첫 수입을 했는데 판매가 생각보다 잘 된다. 하루에 10개 정도 팔릴 줄 알았는데 30개씩 팔려버린다. 그러면 그 판매량이 한 3일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바로 추가 주문하시면 됩니다. 물건이 빨리 안 와서 품절될 수도 있긴 하지만 우선 초보자들, 이 쿠팡 로켓 크로스의 전체적인 한 바퀴를 안 돌려본 사람한테는 재고가 많은 것만으로도 사람이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심적으로 불안함을 덜 수도 있고 로켓 크로스로 소싱부터 판매까지 모든 사이클을 돌려보는데 문제가 없고, 또 쿠팡 물류센터에 물건을 많이 보내서 재고가 오래 보관되어 있으면 보관비도 별도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장 안전한 수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로켓크로스 입고시킬 때 한 군데 물류센터로 몰아서 입고시키지 마시고 적어도 3군데 정도는 나눠서 보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수도권 쪽 센터 2군데, 지방센터 1군데 이 정도로, 이렇게 3군데로 나눠서 보내는 거랑 그냥 한 군데로 몰아서 보내는 거랑 그 차이점이 뭐냐면, 만약에 한 군데로 몰아서 상품을 보냈는데 특히 요즘같이 시즌 상품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또 비 올 때나 햇빛이 쨍쨍 쬐 때 타이밍을 생각을 해서 판매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한 군데로만 상품을 보내서 입고가 늦어지게 되면 모든 계획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적어도 3군데로 나눠서 보내는 게 가장 좋고요. 아무래도 쿠팡 입장에서도 물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품 노출 측면에서도 단 0점 몇 점이라도 손해보는 게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찌됐든 리스크 측면에서나 판매 측면에서 봤을 때 굳이 쿠팡센터 한 군데로 몰아서 보낼 필요는 없으니까 최소한 3군데로 나눠서 보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로켓크로스로 물건을 보낼 때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바코드거든요. 초보 셀러들은 여기 쿠팡에서 제공하는 바코드 출력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런 바코드만 상품에 붙여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바코드는 쿠팡에 입고를 시키는 데만 필요한 바코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한 물건을 국내에 쿠팡이든 네이버든 아니면 오프라인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국내 소비자들한테 유통을 하거나 판매를 하려면 이런 쿠팡 입고용 바코드가 아니라 수입 상품에 대한 한글 표시사항을 상품에 부착을 해서 판매를 해야 돼요. 품명이라든지 제조국, 제조사, 수입사, 소재, 생산 연월, 사용상 주의사항 이런 내용들을 상품에 부착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쿠팡 입고용 바코드보다 더 상위 개념인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초보셀러들은 판매 초반에는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니까 그냥 쿠팡 입고용 바코드만 붙여서 판매를 하시는데 나중에 관계 기관이나 이런 곳에 누군가가 신고를 하게 되면 문제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시사항 의무를 지키지 않게 되면 경찰 고소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FM대로 배우셔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바코드 제작 관련해서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선 작년에 팔았던 그 상품이 작년에 어느 정도로 잘 팔렸던 상품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냥 제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시즌에 그 상품이 한참 잘 팔렸을 때 하루 판매량이 적어도 20개 이상이고 리뷰 개수가 한 200개 이상은 달려있는 상품이다. 그러면 저 같으면 새로 등록하지 않고 기존에 등록된 상품으로 계속 판매를 하고요. 작년 시즌에 하루 판매량이 20개 이하, 예를 들면 잘 팔릴 때 하루 10개 조금 넘고 거의 대부분이 10개 안 되는 날이 많았다. 딱 이 정도의 상품이면 저는 기존 상품을 버리고 새로 신규로 등록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동안 쌓인 리뷰가 조금은 아쉽겠지만 그 정도 팔렸던 상품이라면 리뷰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예요. 리뷰 개수가 100개 이하 정도면 크게 아쉬워하지 마시고 새롭게 상품 등록을 해서 판매하는 게 더 좋습니다. 새롭게 상품 등록을 할 때는 기존 상품은 판매 중지를 해놓고 상품명을 조금 다르게 바꿔서 등록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상품 등록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절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유튜브로만 쿠팡 판매를 배우신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전반적인 판매 절차, 프로세스, 전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품을 처음 등록하고 나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상품을 잘 팔리는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가 거의 초반 한 달 안에 결정이 되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상품 등록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제대로 된 판매가 안 됐다. 그러면 그 상품은 포기하셔야 돼요. 쿠팡에서는 하루에도 수백 개 되는 상품이 새롭게 등록이 되고 있는데 신규 등록된 상품이 소비자 선택을 못 받게 되면 그냥 사장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상품 등록을 하셨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쿠팡에게 내 상품이 괜찮은 상품이다,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이다 라는 걸 인식시켜줘야 되는데 그 방법은 당연히 판매를 일부러라도 만들어줘야 돼요. 리뷰 업체를 쓰던지 아니면 지인이나 가족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내 상품을 구매를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안 좋게 얘기하면 가구매고 좋게 얘기하면 체험단인데 쿠팡 알고리즘한테 내 상품이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은 상품이다, 인기가 있는 상품이다 라는 걸 인식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가구매가 됐든 체험단이 됐든 판매를 만들어줘야 쿠팡이 내 상품을 인식을 하고 노출을 시켜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쿠팡이 신규 상품한테 기회를 주는 걸 보통 신규 상품 버프라고 하죠. 이 신규 상품 버프, 최신성 점수는 네이버도 있고 쿠팡도 있거든요. 이 최신성 점수가 없으면 당연히 계속 잘 팔리던 상품만 고인물이 돼가지고 다른 상품들이 기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플랫폼 입장에서는 신규 상품한테 혜택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최신성 점수를 받게 되면 기존 상품은
예를 들면 하루에 50개 정도를 팔아서 노출 순위를 10등에 유지시킬 수가 있는데, 신규 상품은 최신성 점수라는 가점이 있기 때문에 판매가 20개 정도만 되더라도 플러스 알파 점수가 있어서 기존 상품들이랑 노출 순위에서 경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가구매나 체험단을 몇 개를 해줘야 되냐면, 이건 내가 판매하는 상품군마다 상대적인 거라서 정확한 정답은 없어요. 그래도 적어도 10개 이상은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많이 하면 할수록 효과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리뷰 작업을 한 건을 하게 되면 보통 리뷰 작업비로 3,000원에서 3,500원 정도가 들고, 상품도 공짜로 제공해주는 거라서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래도 내 상품이 등록이 되고 나서 이렇게라도 판매가 돼야지만 상품 노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필수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광고는 언제 돌려야 되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광고는 상품 등록을 하고 나서 바로 돌려도 되고, 아니면 리뷰 작업이 끝나고 나서 돌려도 됩니다. 광고를 통해서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판매를 많이 하시겠다라는 계획이면 처음부터 돌려도 되긴 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처음부터 광고비 예산을 많이 잡으면 안 됩니다. 광고 세팅 기본값이 1예산 3만원에 목표 수익률 350%가 기본값이거든요. 보통 목표 수익률을 높이고 낮추고를 하면서 내 광고를 비검색 영역으로 노출을 많이 시킬 건지, 검색 영역으로 노출을 많이 시킬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예산은 큰 의미가 없이 내가 여유가 있으면 많이 돌리고 여유가 없으면 적게 돌리고 이렇게들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1예산은 너무 많이 세팅을 해놔버리면 내 상품의 광고 노출이 목표 수익률이랑 상관없이 비싼 광고 영역으로 노출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비싼 광고 자리에 노출이 많아지면 기본 클릭 한 번에 2,000원, 3,000원, 4,000원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무조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고는 처음부터 돌려도 되긴 하지만 1예산은 기본 3만원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공격적으로 팔겠다 해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세팅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1688 상품을 그대로 가져와서 썸네일을 그대로 사용하면 아이템 인어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쿠팡의 아이템 인어 매칭이 되는 경향들을 보면 오히려 상품이 다른데도 상품명 키워드가 비슷했을 때 아이템 인어로 묶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아이템 인어 분리 요청을 하면 쉽게 해결이 되고, 기본적으로 아이템 인어 매칭을 걸어서 다른 판매자의 상품 후기를 뺏는다는 건 어찌됐든 그 상대방 판매자도 상품을 사입해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특정 상품을 타겟으로 아이템 인어 매칭을 걸어야지 하면서 중국에서 물건을 사입하는 경우는 요새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아이템 인어 매칭이 안 걸리고 역으로 공격을 당해버리면 그 판매자한테도 리스크가 있는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동 매칭이 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썸네일을 AI 프로그램 같은 걸로 조금 변형을 한다거나 로고 작업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자동 매칭은 안 걸리게 할 수가 있는 거고, 의도적으로 아이템 인어 매칭을 악이용하는 경우는 요새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켓크루스 상품을 아이템 인어 매칭을 걸어봤자 원래 기존 판매자가 가격 싸움을 해버리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로켓 크로스가 아니라 로켓 배송 상품을 일부러 거는 경우는 종종 있거든요. 로켓 배송 상품은 가격 조정을 할 수 없다는 점을 활용해서 하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쿠팡 셀러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6가지를 추려서 답변을 해드렸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